일본 대표 남성 아이돌 기획사 자니스가 2021년을 기점으로 또 한 번 급진적인 변화를 시작해 일본을 비롯한 자니스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2년 설립된 자니스는 폐쇄적인 정책으로 유명해서 초상권을 이유로 각종 뉴스 사이트나 방송국 사이트들이 사진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초상권 완화 조치를 본격화한 것이 2018년도 하반기부터였으며, 이때 차근차근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며 일부 아티스트와 연습생 개념인 주니어의 유튜브 채널 개설, 그리고 일부 아티스트가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쓸 수 있게 하며 변화를 보였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었던 주니어 연습생 그룹 스톤즈는 이미 주니어 그룹 시절 유튜브 팬 페스타 뮤직 재팬 2018에 출연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본격화할 것을 예고했고, 결국 2020년 1월 22일 정식 데뷔를 하면서 일본의 인기 록밴드 엑스제팬의 드러머 요시키에게 받은 데뷔곡으로 활동하며 세계 진출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스톤즈와 같은 날 정식 데뷔를 한 9인조 그룹 스노우맨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투어 일정을 소개하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해외 진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폐쇄적인 정책 폐지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자니스의 인기 아이돌 출신인 부사장 타키자와 히데아키입니다. 2019년 설립자 자니 키타가와의 타계 후 그가 후계자로 낙점한 타키자와가 부사장으로 취임했고, 그는 설립자 자니 키타가와의 조카이자 사장인 후지시마 주리 케이코와 함께 회사 경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키자와가 올 4월경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발단은 자니스 주니어 그룹 트래비스 재팬에 대한 멘트였습니다. 자니스 주니어 그룹은 정식 데뷔를 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룹 대표곡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트래비스 재팬이 2021년 그룹 결성 후 처음으로 전국 투어 계획을 발표했고, 이때 타키자와가 머지않아 해외에 통용되는 자니스 첫 아이돌 그룹이 되었으면 한다. 우선은 일본 전국을 제패해 세계로 날개짓해갈 준비 단계라고 할까. 그러한 입구가 되는 전국 투어가 되면 좋겠다 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문제가 된 멘트는 해외에 통용되는 자니스 첫 아이돌 그룹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 시국으로 본격화되진 못했지만 이미 2020년 1월 22일 데뷔한 스톤즈와 스노우맨에게 해외 진출 계획을 밀어붙였던 그가 갑자기 아직 정식 데뷔 전에 그룹에게도 해외 진출을 언급했고, 심지어 해외에 통용되는 자니스 첫 아이돌 그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미 해외 진출을 밀어붙인 두 그룹의 해외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분분해진 것입니다. 사실 자니스는 현재 타키자와의 의지인지, 다른 경영진의 의지인지, 아니면 소속 아티스트들의 의지인지 알기 힘들 만큼 상당수의 그룹들이 급진적인 컨셉 변화를 보이며 세계 진출, 아니 미국 진출을 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1년부터 활동 중단에 들어간 아라시가 이미 2020년에 팝스타 브루노 마스나 인기 보이밴드 원디렉션의 프로듀서에게 받은 영어곡으로 활동하며 미국 진출의 가능성을 타진했고, 스톤즈는 데뷔 때부터 이미 영어곡을 발표하고 세계 진출을 하겠다고 공식화하는 마케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스톤즈와 동시 데뷔한 스노우맨 역시 영어곡을 발표했고, 유튜브 영상 해시태그에 BTS나 인기 K-팝 가수들의 이름을 등록하기도 했으며, 멤버 아베 료에이는 일본 GQ와의 잡지 인터뷰에서 BTS의 빌보드 1위를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2011년 9월 29일 데뷔한 섹시조는 멤버 나카지마 켄토가 끊임없이 BTS의 컨셉을 참고한 듯한 무대로 일본 자국 내에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유니버셜 뮤직 재팬으로 음반사를 옮긴 뒤 영어 곡을 발표하며 유니버셜 뮤직 그룹의 힘을 빌려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또 주니어 그룹이긴 하지만 타키자와가 온전히 프로듀싱을 한 첫 그룹 임팩터즈는 그룹명 자체가 세계에 충격을 일으키라는 의미의 그룹명임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현재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5인조 그룹 킹앤프린스입니다. 자니 사장이 타계 직전 마지막으로
프로듀싱한 정식 데뷔 그룹이었던 킹앤프린스는 2018년 5월 23일 6인조로 데뷔했으나 멤버 이와 하시겐키가 공황장애 등으로 휴직기를 갔다가 2021년 3월 29일 탈퇴하여 현재 5인조로 개편한 상태로 그룹의 컨셉은 왕도 아이돌이었습니다. 왕도 아이돌이란 자니스 사무소에서 꾸준하게 미뤄온 컨셉 중 하나로 쉽게 말해 반짝이 의상, 장미꽃 등을 바탕으로 하는 왕자님 컨셉이 아이돌이라 할 수 있는데 킹앤프린스는 왕도 아이돌 컨셉에 맞춘 데뷔곡 신데렐라 걸을 통해 71만 배기장의 판매량을 보이며 인기를 끌었고 이후 멤버 히라노시오가 꽃보다 남자의 후속작 꽃보다 맑음의 실사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출연하며 왕도 아이돌 컨셉의 연장선이 되는 연기 활동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도부터 멤버들이 잡지 인터뷰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세계 진출, 그래미 진출을 하고 싶다는 등의 발언을 몇 차례 이어가다가 2021년 5월 19일 발표한 싱글 매직 터치는 벼랑간 영어 가사로 만든 힙합풍의 비트의 랩 등을 섞은 곡으로 종전과는 전혀 다른 컨셉의 곡을 선보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빌보드 재팬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하는 등 흥행에는 성공했습니다. 또 멤버들도 그 어느 때보다 안무 연습을 많이 했다고 밝히기도 하고 멤버 히라노쇼는 그간의 활동 중 가장 성취가 믿는 곡이라며 멤버들 스스로는 컨셉 변화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멤버들은 인터뷰에서 갑작스러운 컨셉 변화를 팬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 걱정하는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새 음반은 두 가지 컨셉의 곡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기존의 왕도 아이돌 컨셉을 의식한 듯 해변을 배경으로 하는 밝은 이미지의 곡과 미국의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 베이비페이스와 손을 잡고 LA에서 녹음한 정장을 입고 비트가 강조된 곡에서 절도 있는 안무를 선보이는 컨셉의 곡을 같이 선보이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베이비페이스가 프로듀싱한 곡은 이름을 알려줘라는 뜻의 아마의 오시의 때를 제외한 가사는 모두 영어 가사임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매체의 발달로 과거 일본 TV 시장을 독점적으로 꽉 쥐면서 자국 내에서 만들어온 자니스의 독점적 지위가 균열이 생기는 가운데 이들이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은 꽤 납득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진출을 목표로 아티스트들이 영어 곡들을 발표하는 와중에도 깐깐한 저작권 정책으로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작 이들이 타겟으로 하는 해외의 팬들은 자니스 해외 진출용 영어곡을 쉽게 소비하기 어렵다는 모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마치 어느 한 팀이라도 해외에서 반응이 오기를 바라는 듯 현재 자니스는 정식 데뷔 전 그룹부터 데뷔 그룹들 상당수가 해외 진출을 언급하거나 영어곡을 발표하며 해외 진출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룹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존과는 다르게 해외나 K-팝 법계의 프로듀서나 안무가를 섭외해 새 음반을 준비하는 경우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를 꿈꾸며 조금씩 공연업계도 완화 조치가 단행되고 있는 현 시국에서 다수의 그룹들이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자니스가 어떠한 성과를 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